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회를 보신 많은 분들이요, 소장님 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사용하는 나의 친구요 연인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언어는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 그 생각은 나의 삶을 운전해가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또 표정이나 몸짓, 그런 나의 표현 도구를 통해서 내 삶을 좀 더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풍요롭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실습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 이론만 쭉 하고 이론이 끝난 다음에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이론을 하고, 그래서 원리와 이런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실습만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하셔도요, 정말 놀라운 스피치의 대가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언어 생활 또 나의 말씨를 통해서 우주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창조의 마술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디자인한 대로 그렇게 멋있게 한번 살아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을 즐기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이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상상해 보세요. 그 최고의 그룹의 임원들이 받는 월급하고 그리고 이제 평사원들이 받는 월급이 약 265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월급 차이가요 265배 차이가 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렇게 약 300배 가까운 연봉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 지능일까? 아니면 무슨 인맥일까? 아니면 뭐 학벌일까? 아니면 부모님의 재산 정도일까?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일정 수준, 예를 들면 부장급 이상 아니면 이사급 이상 일정 수준이 올라가니까 업무적인 능력은 거기서 거기더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업무 처리하는 이런 능력들은 비슷비슷해서 어떤 사람이 탁월하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승진을 해서 평사원보다 약 300배, 최고 많게는 300배, 평균은 265배 많은 연봉을 받는 핵심 능력이 소통 능력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업무 능력보다 그것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직급에 올라가니까 다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알파고가 아니잖아요. 누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24시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적인 능력은 비슷비슷한데 핵심, 그 임원을 만들어주는 핵심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이더라. 그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것과 함께 나의 뜻, 나의 생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하고, 결국 그 의사소통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많게는 300배 정도 많은 연봉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술이고 능력이고 도구더라. 여러분, 결국 말의 능력이,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이런 265배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거든요. 이런 주장을 일본에 있는 한 전문가가
이것을 이제 실험과 연구를 또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요. 일본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오쿠시 야유미. 네, 이름이 좀 재밌네요. 오쿠시 아유미. 네, 오쿠시 아유미라는 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뭐라고까지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 사람은 평생을 비즈니스계에서 수많은 영업사원들, 평사원에서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룰까, 이걸 평생 연구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데요. 오쿠시 아유미.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은,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직장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연구하고 실험을 해봤지만 핵심은 일 잘하는 사람이 꼭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중요한 건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무기는 말이다 그랬어요.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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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다니는 호스, 말이 아니라요, 이 스피치, 표현 능력,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스피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되로 배워서 말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를 배워서 열을 써먹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 배워서 되도 못 풀어먹어요. 10개를 배웠어요. 그래갖고 아는 건 많아. 이 속에 그냥 온갖 백과사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입만 열면 수면제예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입만 열면 감정을 끊어놓거나 아니면 업무를 방해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이 알고 있고 본인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만큼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로 배웠어도 말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 활용할 수 있는 사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내가 잘 헤아리고 읽으면서 또 부드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요새는 그래서 설득의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업을 한다는 것이 다 설득이잖아요. 여보, 나 용돈 좀 10,000원만 올려주세요. 아니, 뭘 잘했다고 용돈을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 간에도 용돈 10,000원 올리는 것도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연인 사이에도. 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내 뜻을 조금 실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차피 달나라에서 독불장군처럼, 무소의 뿔처럼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하고는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교류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도 이루어지고, 행복도 이루어지고, 성공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돈도요, 사람을 통해서 결국 오는 겁니다. 돈에게도 심장이 있다, 이 말은 돈도 결국 어떤 사람, 어떤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10,000원 올 것이 100,000원 오기도 하고 1,000,000원 올 것이 오히려 사라지기도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일을 도모하고 누구와 큰 뜻을, 큰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재물과 돈도 좌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여야 합니까? 마음으로 움직여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나한테 투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하고 동업을 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라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냥 계약 직전까지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런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말 패가망신 당하는 사람들 많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협상이 완전히 어그러져가지고 맨날 며칠을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하면서 막 별별 짓을 다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 말은 단순히 새치 혀를 놀려서 내 뜻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상대의 생각에, 상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오쿠시 아유의 말이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이죠.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더라.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말이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말 가슴속 깊숙이 이렇게 아로새기고, 말하는 것은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말을 아름답게 하는데 월세 100만 원씩 내세요,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정말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소망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도 전해줄 수 있고, 부와 풍요, 명예, 인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 말의 에너지를 통해서, 말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창조하고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마음속에 콕 좀 간직해 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보다 목소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 모두 다 그냥 음악대학 가서 성악가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성우지방생이 되어가지고 학원에 다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목소리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스피치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뜻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본 자료가 바로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나이롱이 있어요. 나이롱. 이 천 중에 그게 합성 섬유잖아요. 그 석유에서 뽑은 합성 섬유.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는 그 나이롱 양말이 질기다. 면 양말은 금방 닳아지고 구멍이 뽕뽕 나는데, 나이롱 양말은 그냥 그게 질겨갖고 오래 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화학 섬유이기 때문에 겨울에 저도 이제 나이롱 양말 신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이롱 양말을 신으려면 그냥 이 발에 전기가 막 찌릿찌릿해요. 그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질기다고 많이 그것을 신고 입었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그게 이 피부에 굉장히 해롭다. 그래갖고 여러분, 속옷 같은 거 나 나이롱으로 해서 입어? 나이롱이 얼마나 질기다고 1년 12달 계속 입어도 찢어지지가 않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해롭습니다.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나이롱 천이라도, 그렇죠? 그것을 그냥 아무리 정성스럽게 인류 디자이너와 인류 재단사가 그 나이롱 천을, 아름다운 나이롱 천을 가지고 옷을 쫙 한번, 원피스를 한 벌, 아니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투나 자켓, 아니면 바바리 코트를 그 나이롱으로 정말 멋지게 최고 인류 디자이너와 재단사가 만들었다고 손칩시다. 그래도 그건 어차피 나이롱 옷이라는 거예요. 나이롱 옷. 그냥 입으려면 그냥 번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 하고, 막 전기 고문 하는 것처럼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고 피부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심한 사람은 나이롱 천으로 된 것을 입으면 몸에 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천연 실크로 된 정말 그 잠자리 날개보다도 더 부드러운 솜털 같은 그 천연 100% 천연 비단 실크로 이제 엉성한 재단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옷을 만드는 사람이 그냥 얼기설기 말하자면 옷을 만들었다 손칩시다. 그래도 그거는 실크 옷, 비단 옷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목소리는 바로 그 원단과 같습니다. 나이롱 원단으로 아무리 예쁜 옷을 만들어봐야 나이롱 옷이고, 그러나 아무리 솜씨 없는 재단사가, 디자이너가 만들어도 비단 옷은 비단 옷이라는 거죠. 그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이 감각기관 중에서도 귀가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의 뇌는 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주로 소리에 반응합니다. 왜냐면 그때 입으로는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엄마,
오늘은 왜 족발 드셨어요?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이러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말할 수가 없어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영양을 그 탯줄로 공급을 받고 그런데 아이들이 소리에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태중에 눈을 꼭 감고 있죠. 애들이 그 태중에 엄마의 그 모태중에 들어있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잘 키우나 못 키우나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태중에 있는 아이들은 다 눈을 감고 입을 꼭 다물고 이렇게 엄마 뱃속에 정말 편안하게 있으면서 예를 들면 소리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 생활소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뭐 이렇게 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바시락거리는 소리를 태중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 중에 이 귀로 듣는 청각은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왜? 태중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소리를 통해서 감지하고 이 아이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는 엄청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뇌와 마음이 영혼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미의 여신 같은 팔등신 미인이 있어요. 그냥 뭐 백옥 같은 피부에 샛별 같은 눈에 앵두 같은 입술에 도자기 같은 흠결 그냥 무결점 말하자면 그 피부에 정말 이것은 신의 조각작품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하고 정말 단 하루라도 저런 여성하고 데이트를 해보면 소원이 없겠네 이렇게 간절히 이제 우주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딱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보기만 해도 눈이 부시고 그냥 이 오로라가 얼마나 찬란한지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쫙 아우라가 퍼지면서 이렇게 탁 자리에 그 여성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정말 영광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저는 문은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인사를 했는데 그 여성이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최유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정말 187 정도의 기린 같은 키에다가 이게 8등신이 아니라 9등신 그런 멋진 남성 그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영화배우가 스크린 속에서 그냥 튀어나온 듯한 그런 남성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상형이 드디어 현실적으로 나타났구나.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갖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는 이렇게 딱 카페에서 딱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네. 문은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남성이 지그시 웃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저는요. 김동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그런 남성하고 데이트하고 싶으시겠어요? 목소리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줍니다. 여성분들이 대개 하시는 말씀이 잘생긴 남성보다 목소리 좋은 남성에게 더 끌린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잘생긴 것은 이렇게 그냥 표면의식에 와서 그것이 부딪히는데 소리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건드려줍니다. 그래서 정말 깊고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남성 아니면 맑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 여성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피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목소리의 중요성을 이제 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목소리가 가장 좋은 목소리냐? 목소리는 그 사람의 지문이라고 하잖아요.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도 그 목소리의 울림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색깔 이것은 지문과 같아서 이 70억 인류 가운데 목소리가 정말 100% 동일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목소리의 매력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좋은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리가 맑아야 합니다. 여러분,
맑은 소리는 굉장히 그 정화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맑은 소리, 고운 소리, 네, 이게 맑은 소리. 소리가 맑게 나면 그게 악기 소리가 됐든 목소리가 됐든 어떤 소리가 굉장히 맑으면 이 기운을, 에너지를 정화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깊은 산 속 옹달샘에 가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게 정화되고 흙탕물을 한 바가지 그 맑은 샘물에 부어도 그게 정말 금방 정화가 되거든요. 우리가 산에 가거나 아니면 산림욕장에 갔을 때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은 공기가 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처럼 맑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몸과 마음, 기운이 정화되어 목소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맑은 목소리는 주변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탁한 목소리,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냥 탁한 목소리는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그 목소리 자체가. 그러니까 목소리는 일단 맑아야 해요. 어린 아이들처럼. 대개 변성기를 겪기 전에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든 남자아이가 됐건 여자아이가 됐건 대부분 다 맑습니다. 청아하죠. 정말 금쟁반에 다이아몬드 구슬,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소리가 맑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맑은 소리가 좋은 소리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리가 밝아야 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맑아요. 근데 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냥 쫙 가라앉아 가지고는 이게 이제 목소리가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기운을 처지게 만듭니다. 그 대학 다닐 때 보면 정말 박식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풍채도 정말 신선처럼 멋진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강의만 하면 수면제예요. 수면제. 목소리도 정말 좋거든요. 근데 왜 목소리 톤 자체가 너무 이렇게 낮게 깔려 있어가지고 밤안개처럼 그냥 탁 이렇게 무릎 밑으로 목소리가 깔려요. 성대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교수님은 성대가 목이 이 무릎에 있구나 할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깔리니까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근데 밝은 목소리는 기운을 북돋아주고 즐거움을 주죠. 여러분 인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게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목소리는 일단 맑아야 하고 기본적으로 청아하게 맑아야 하고 낭낭하게 예전에 선비들이 글 읽는 소리처럼 수도승들이 경을 읊조리는 것처럼 목소리가 낭낭하고 맑은 게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목소리가 밝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목소리 자체보다는 목소리의 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밝은 목소리가 훨씬 좋습니다.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즐거움 그리고 희망 그리고 어떤 샘솟는 에너지를 전달하려면 목소리가 밝아야 합니다. 그렇게 맑고 밝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목소리가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들 중에 목소리가 참 따뜻하고 이렇게 듣기만 해도 위로와 위안을 주는 목소리, 이게 정말 좋은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목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정말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목소리 자체를 통해서. 근데 목소리가 차가워요. 딱딱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건조하고 딱딱하면 그 자체만으로 사람을 긴장시키죠.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 있으셨나 봐요.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이렇게 목소리가 따뜻하고 거기에 훈훈한 감정이 배어 있으면 그것 자체가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냐고요? 맑고 밝고 따뜻한 목소리. 그런데 소장님 그럼 저는 틀렸네요. 저는 벌써 목소리가 탁해요. 탁해. 목에 먹구름이 끼어가지고요 맑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목소리가 매우 무겁습니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소리가 이랬어요. 따뜻한 목소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정확하게 내는 게 중요하지요. 이렇게 각자 목소리 컬러나 목소리를 내는 방법, 발성법이나 표정이나 여러 가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목소리는 맑고 밝고 따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목소리는 누구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원래 맑고 밝고 따뜻해요. 이게 제 강력한 지론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우는 것만 봐도 우는 것도 저는 예쁘고 귀여워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제가 힐링되거든요. 아이들의 웃는 소리, 말하는 소리. 근데 예를 들면 한 생후 3, 4개월 된 아이들이 왜 젖을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쉰목소리 내는 애들 없죠. 그 아이들은 원래 하루 종일 울어도 애들은 왜 목이 안 쉴까요? 여러분, 강아지가 짖습니다. 정말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하루 종일 하면서 막 짖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짖어도 개가 목소리 쉬는 경우 거의 없죠. 그거 왜 그럴까요? 원래 모든 생명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동물들은 자신의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그게 다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맑고 밝고 따뜻합니다. 그 소리의 원 바탕이. 그런데 이게 변성기를 지나고 성장하면서, 그리고 잘못된 발성법, 그리고 세파에 찌들리고 삶에 그냥 이렇게 젖다 보니까 소리가 점점 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흡연을 한다거나 어떤 질병이 있다거나 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탁해지고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원래는 맑고 밝고 따뜻했구나. 인간의 모든 목소리는 원래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되찾을까 하는 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웃고 까불고 노래하고 말할 때 쟤는 목소리가 왜 저래? 이렇게 어린아이들 목소리들 중에 귀에 거슬리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개는 큰 개대로, 작은 개는 작은 개대로,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 소리가 귀에 막 거슬리고 듣기 싫다 하는 게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자연계의 소리는 원래 맑고 밝고 따뜻한데, 특히 이제 사람은 마음의 문제도 있고, 이제 변성기나 아니면 성장 과정, 또 이제 살아오는 과정 중에 거기에 이제 먼지도 끼고 진흙탕도 끼고 그러면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맑고 밝고 따뜻한 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거나 없는 것을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라, 스피치에서의 말하는 발성이란, 소리를 내는 법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맑고 밝고 따뜻한 그 목소리를 되찾고 이걸 드러내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용기가 생기죠. 나도 할 수 있겠네. 여러분, 저는요, 이 목소리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다 특히 저 변성기 때 문 넷이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안녕, 나 왔어. 목소리를 이렇게 냈어요. 넷이. 나는 생물학적인 넷이가 아니라 목소리 넷이에요. 목소리를 이렇게 냈다고요. 발성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입이 크니까 입 큰 아가리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저기 문넷이 온다라고. 그렇게 제가 대한민국 마지막 공식 넷이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얇고 그리고 톤은 높고 하니까 그 넷이처럼 목소리를 낸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발성을 배우면서, 그리고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정말 자연스러우면서도 깊고 울림이 있는
맑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구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실험도 해보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이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명상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맑고 밝고 훈훈한 따뜻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오늘은 3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걸 정말 귀담아 들으셨다가 일주일 정도 일단 실행을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한 달 정도 하는 게 좋지만 또 일주일 정도 실행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시거나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싫어하고 어색해 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를 제대로 트레이닝을 하려면 이게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봐야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내가 말을 할 때 듣는 내 목소리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녹음해서 들을 때의 목소리가 전혀 달라요. 딴 사람 같아. 이게 진짜 나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 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제 울림이 있습니다. 이게 머리도 울리고 가슴도 울리고 복부도 울림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듣는 소리는 이 안에 이렇게 울림이 있는 소리 그리고 저음이 받쳐주는 소리를 이 고막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듣는 내 목소리는 훨씬 안정적이죠. 그리고 훨씬 풍부합니다. 그리고 훨씬 말이 공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깊이가 있게 들려요. 근데 밖으로 빠져나간 소리는 이게 저음이 아니라 주로 고음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듣는 목소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왠지 불안하고 왠지 톤이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왠지 듣기에 거북한 그러나 그게 정상인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신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원래 여기다 이제 양동이를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에 녹음을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성을 좀 하신 다음에 또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면 그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그 차이를 우리가 이게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나도 얼마든지 이 발성법을 통해서 맑고 밝고 따뜻한 그런 목소리를 가질 수 있고 낼 수 있구나 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피치의 과정은 단순히 말을 잘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 사랑, 자기 긍정, 그리고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 원래 이게 스피치 프로그램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소리를 맑고 밝고 따뜻하게 하는 발성 첫 번째는 허밍입니다. 여러분 허밍 아시죠? 이렇게 콧노래를 하는 것 허밍이라고 하는데요. 허밍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울리는 겁니다. 요 할 때 여기에 공명이 되도록 이게 이제 이태리 성악 계열에서는 두성 발성 벨칸토 창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 야외 무대에서 성악가들이 이렇게 막 목소리로만 마이크가 없으니까 목소리로만 노래를 저 끝에 있는 청중에게까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맑고 청아해야 멀리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두성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으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소리가 목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 머리를 공명하는 거죠, 소리가. 그러면 훨씬 더 맑아지고 소리가 이제 풍부해지니까 목소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 입이 여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이 요쪽에. 특히 이제 입이 여기에. 입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소리를 이렇게 입으로 내는 게 아니라 소리가 이쪽으로 여기로 나간다.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밍을 해보는 거예요. 허밍은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아이들 노래하는 동영상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아니면 주변에 아이들 노래할 때 한번 그 표정을 잘 관찰해 보세요. 아이들은 노래할 때 눈 감고 하는 아이들 하나도 없습니다. 노래를 하면
아이들은 눈이 커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눈이 커지면 이 안에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이 안에 공간이 넓어지면서 그 울림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래를 잘하려면 이게 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허밍. 여기에 이제 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소리를 머리로 이제 울려주는 두성 발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악가들은 여기에 더 집중을 해서 소리의 탄력 그리고 소리의 밀도를 높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나의 목소리를 맑게 내는, 제가 이렇게 허밍을 하니까 목소리가 조금 달라지죠. 저도 그걸 느끼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입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이렇게 진동되도록, 그렇게 간질간질하도록 소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막 떨림이 이 공간 안에서 소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면서 허밍을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소리가 목에서 이렇게 딱 잠겨 있다가 위로 딱 올라붙으면서 이제 입 안에 이게 이제 입 안에 이게 천장이고 뒤에를 연구개라고 하거든요. 말랑말랑. 거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그 목소리 입 안에 공간도 훨씬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두성이 되면서 소리가 훨씬 악기 소리처럼 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밍 여기에 울리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그렇게 계속 말하자면 울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발성 연습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평소에 다니시면서는 그냥 이렇게 허밍으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소리가 여기로 나간다라고 의식을 하면서 저는 그냥 이게 뭐 곡조가 특별한 노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저는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늘 허밍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트로트가 됐든 가곡이 됐든 아니면은 무슨 뭐 가요가 됐든 팝송이 됐든 클래식 장단이 됐든 어떤 거라도 여기에 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눈을 약간 크게 뜬 다음에 허밍을 계속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허밍. 그래서 목소리를 맑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과 비결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벨칸토 창법에서 온 두성 발성. 머리의 울림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 소리가 풍부해지고 맑아진다. 근데 이것은 허밍으로 누구나 다 연습할 수 있다. 1단계는 이렇게 발성 연습하듯이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서 허밍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듯이 그냥 하시면 돼요. 바이브레이션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처음에 할 때는 바이브레이션 없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요. 하면서 계속 소리가 여기서 맴돌도록 그 감각을 느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닫힌 소리에서 열린 소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연습하셔도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이거는 닫힌 소리일까요? 열린 소리일까요? 닫힌 소리죠. 안녕하세요. 목으로 소리를 많이 내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소리, 이렇게 성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성대가 점점 좁혀집니다. 그러면서 닫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건 닫힌 소리죠. 열린 소리는 어떤 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는 이 머리의 공간을 소리가 충분히 공명돼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풍성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맑은 소리를 만들고 그렇게 자꾸 머리의 공명을 사용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닫힌 소리에서 열린 소리로 또 모난 소리에서 둥근 소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둥근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발성법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오늘 배운 거 목소리는 맑고 밝고 따뜻한 목소리가 가장 좋은 목소리인데 누구나 다 목소리의 원래 바탕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허밍. 입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울려서 요 부분이 울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허밍을 내고 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여기가 간질간질하게 여기가 울린다고 생각하고 허밍을 많이 해라.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정말 목소리가 맑아진다, 청아해진다, 깊어진다, 울림이 있는 좋은 소리가 나게 된다. 여러분 오늘은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세요. 누구나 다 정말 좋은 목소리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까지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